감을 해소하려고 듭니다. 그 순간에 그 백을 쓰는 순간에 뭐를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죄악감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초기의 죄악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어나기 전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알아요? 원죄 갖고 태어났어요. 지금도 죄 짓고 있죠. 여기서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서 그 앞에서 네가 심판받는다. 태어나기 전에 일생 동안 죽고 난 다음에 면할 길이 없는 죄악감입니다. 그 대가로 지불하거든요.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조금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죠. 태어나기 전에 이 죄 나는 모르겠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고 말고 그것도 난 모른다.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양심 바르게만 산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신인들 내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뼈짝이 많이 생겼죠. 예. 이걸 인간 회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했어요. 자, 이 방안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쳐도 좋다 했는데 양심에 거르끼는 거 하나도 안 한 사람 손 들어요. 네. 가능해요. 네. 내 양심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죄악감의 범위를 더 축소합니다. 어디까지 축소합니까? 양심에 위배되더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죄고 법에 안 걸리고 위반 안 했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법이 죄악감의 기준이 됩니다. 자, 뭐 법도 6개, 7개밖에 없을 때는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법도 너무 많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요즘 법은 이상하대요. 종북이라고 하면 또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상한 법이 됐어요. 자, 이제는 법도 못 지키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도 붙들리면 죄고 안 붙들리면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법무부에 교도관들 훈련하느라 전국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한 4, 5년 훈련하고 검찰들도 훈련하고 법무부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그 때문에 교도소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형수, 정신수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신기합니다. 그분들 만나면은 죄가 있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재수 없어 걸린 거고 진짜 와야 되려면 밖에 있고 지난번에 한 녀석은 선생님 저 창살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재수라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밖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방에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재밌다 발사이 그래 되면 그것도 그래 되겠네. 말이 되네.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표정이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다 이겁니다. 나 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시상이 됐어요. 그래서 카레이 맨닝간 뭐라고 해요? 현대는 죄악감만 사라지고 죄인만 남았다. 그런 시대다. 자, 이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멋대로 행동해보니 세상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제? 동양의 길이 있을 거다. 이 서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동양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양인은 야만인이고 동양인이 문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양에 관심을 갖습니다. 심리학자만 하더라도 누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동양에 제일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 누굽니까? 예, 융이죠. 예, 예, 예. 그런 분들. 또 로자스 같은 분 선생님 처음 만나서 액티브 리스닝 70년대 초에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대화 방식인데 미국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세계 1인자가 돼 있고 궁금해서 뵙자마자 물었습니다. 이게 동양인의 대화 방식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연구해서 학위 받았습니까? 맞다니까 더 기가 막혀서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에 농과대학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에 대학 선교단 일원으로 배 타고 동경 왔다가 동경에서 배 타고 부산 왔다가 부산에서는 육로로 북경을 가셨어요. 우리 일제 때 한국을 지나가신 분. 동양에 와서 동양을 도를 보고 거기 무의에서 뭘 배웠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수용, 비지시적인 상담 이걸 배웠고 동양인의 대화 방식에서 액티브 리스닝을 배워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심리학에서 연구해서 내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가르쳐도 좋겠으니까 하니까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액티브 리스닝 제가 가져온 게 78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분의 그 위대한 이론이 뿌리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동양에서 찾습니다. 저희 지금 김영훈 교수님 하시는 뭐 자화초월 심리학 하시는 분도 뿌리를 노자에서 배운 분이죠. 그쪽이. 네, 이래요. 이런데 정작 우리는 막차 타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 교수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다음 세대에 동양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동양을 알기 위해서 미국을 가야 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걸 가져갔을 때 제대로만 가져가면 덜하는데 자꾸 부분만 가져가니까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봐서 되겠냐.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동양사전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흐름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또 그 본고장인 그 청도에 있는 청선산에 갔을 때 거기서 나온 거고, 이거는 공자묘에 가서 찾아온 거고, 이건 또 불교 사원에서 찾아온 거고, 이 셋입니다. 저는 이제 저 세 종교를 다 융합을 해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 검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했던 게 저한테는 가능한 걸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한테 더 큰 과제가 생긴 겁니다. 동양 사람의 철학으로 동양 상상 모델을 만들었다 하실 때에 내담대하고 대화하는 대화 방식이죠.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옛날에 유 교수가 불러서 연변대학에 강의하러 가는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 지금 경희대학병원에 동서 한의학병원 있죠. 강동병원입니다. 강동병원 원장하는 유병철 박사가 옆자리에 있어요. 오랜 친구라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형외과에서 1인자입니다. 지금도 난쟁이들 다리 잘라가지고 뼈 붙여가지고 키가 뭐 한 10cm씩 20cm씩 키우고 이런 수술하는 분입니다. 신기한 분인데 무슨 일이요? 뭐 하러 가요? 하니까 연변대학에 간다. 나도 연변대학에 가는데 뭐 하러 가는데 하니까 거기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주고 의술을 전해주려고 간다. 그래서 나도 상담 가르치러 간다. 아 그러자.
공항에 딱 내리면 인격이 다르대요. 저는 가방 하나뿐이잖아요. 그분은 가지고 가는 연장만 해도 작은 추럭이에요. 정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목숨 줄 몰라서 별 연장이 다 있어요. 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몇 개 다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마중 나왔던 사람이 선생님 저 교수님이 저렇게 많이 오셨는데 선생님은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빙글 오셨으면서 나는 그게 다 여기 들었어. 저게 아니야. 온 우주를 다 넣고 왔어. 걱정 없어. 요거하고 요걸로 다 끝내야 되잖아 우리가. 마취를 해요. 뭘 수술을 해요. 뭘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자의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가지고는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뭐 상담 사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래 상담 전문가로 보고 피드백을 해줄까? 아니면 정말 전문가로 보고 피드백을 해줄까? 했더니 둘 다 해보십시오. 또래 상담자로 하면 네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다. 네 이상 더 할 수가 없다. 아 그렇습니까? 전문가로 보면은 그거는 초보자도 안 되지. 옛날에 바둑 두는데 누가 김세형 구단한테 프로 1단하고 아마 5단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니까 김구단 하시는 말씀이 뭐 100단이 돼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죠. 프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예, 저도 그렇거든요. 또래 상담자하고 프로 뭐가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요. 경험의 바탕을 두고 배운 말을 사용하면 자기하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내담자 만나면 한 15% 정도는 잘 통해요. 나머지 한 85%가 안 통해요. 프로라면 85%가 잘 통하고 20% 조금 덜 통해야 프로적인. 예,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동양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가지고 상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려니까 말이 돼야죠. 정말 고민했습니다. 지난 한 2년 고민했습니다. 이제 해답을 얻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말이 과학적인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인 대화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죠. 그죠? 그렇죠? 뭐 요새 우리 손자 보니까 6살짜리 손자가 유치원 갔다 와서 부르는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있고. 계속 저 오빠한테 그거 하면 저 오빠 장난할 거 가지고 하니까 저 오빠는 미치는 거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또 저 오빠는 가르치고 있는데 야, 그건 과학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대화, 상담 대화나 사용하는 대화는 이 과학적인 대화예요. 객관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동양인에게는 지금 이 과학이 거의 없어요. 뭐가 있어요? 철학과 종교가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이 셋이 전부 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발전시키려니까 종교화 해버린 겁니다. 불교도 종교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불상 만들지 말라는데 금불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는데 수없이 절하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유교나 도교도 원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대화를 하려면 과학적인 대화하고 차원이 달라야 돼요. 모르는 걸 알면 과학적인 대화가 되는데 아는 걸 또 더 알아야 철학적인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되니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니다, 네가 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왜 내가 니냐?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철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왜 돼요? 내가 보는 너는 실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님들 봐도 스님 표피밖에 못 보죠.
표피를 보면서 내 머리에서 뭐를 만들어요? 상을 만들죠. 내 지각상을 만들죠. 내 지각상이 나한테는 그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만나는 너는 그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한 부분이에요. 왜?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원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용서를 하려고 평생을 했었는데 용서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사과만 하면 내가 용서를 할 텐데 사과 못 받고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산소에 가서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관속에 묻힌 그 아버지한테 자기가 사과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만들어놓은 그 아버지의 상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입니다. 실제 아버지를 안 만나도 저는 그 상하고 자기하고 관계를 풀어서 그걸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제 상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 될 때 내가 너단 말이죠. 그렇죠?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철학적인 대화는 절대 답을 쉽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네. 안 합니다. 자, 도가 도면은 도라고 미리 말을 하면은 도가 아니다. 또 그것도 패션도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왜요? 제가 제자들한테 상담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온타임에 피드백을 하러 갔는데 그 온타임을 어떻게 캐치합니까? 어떻게 캐치해요? 말로 전해줘요 그게? 니도 알 때가 올 거다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왜 알면서 안 가르쳐 주십니까? 답답하고 원망스럽지. 도리 없다. 니도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봐라. 내 심정 알 때가 올 거다.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 반찬 가르치는 거 보면은 어머니 소금을 얼마나 넣습니까? 간간하게 넣어라. 적당하게 넣으면 되더라. 전부 철학적인데요. 몇 그램 넣고 몇 그램 넣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집 사람 눈에 볼 때 며느리 보면 기가 차거든요. 네가 안만 그래요 봐라 지맛이 나는가. 왜? 스푼으로 떠가지고 손맛이 안 난대요. 이 사람 말로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그람으로 잡힙니까? 이 철학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대답 안 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종교적인 대화잖아요. 알고 아는 걸 또 더 알아야 돼요. 옛날에 교회 갔더니까는 주기도문 외우면은 천당 간다 그래서 외워가서 다 외웠거든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또 외워라. 다 외웠는데 왜 또 외웁니까? 수도 없이 외워야 되는 거라. 재미없는데요. 똑같은 건데요. 모르는 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내한테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몇십 년씩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부처님 제자들이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화죠. 이 세 가지 대화의 맥을 이렇게 찾아내고 나니까 제 지금 생각으로는 상당히 기막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도와야 될 사람, 철학적인 사고하기위해서 관점 전환시켜야 될 사람, 영성을 개발해서 자기가 더 기막힌 성장을 하도록 도와줄 사람들 구분이 가능해요. 한마디만 더 해도 되죠. 또 하나가 그동안에 국내에 나와 있는 여기 오늘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동양상담을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신앙이나 철학을 그냥 그대로 상담해 놨어요. 그래서 노자 상담하시는 부분, 노자가 어떤 상담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상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연구를 했어요. 저는 그걸로는 저는 부족하게 느껴요. 그분들의 철학이나 종교에다가 과학적인 방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모델로 만들어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노자를 그냥 가르치는 거지 노자를 상담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들을 녹여서 상담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대화 방식을 만들어서 쓰게 할 겁니다. 처음에 중국 분들하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중국 분들은 노자를 공부하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노자 같은 그런 철학자가 돼야죠.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정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그거 되는 거 아니다. 보편타당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떡할 거죠? 필요한 순간에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줘요. 지난번에 한 친구가 선생님 중학생인데 저 친구가 너무 말을 잘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열등감이 생기고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제가 기운이 세니까 좀 잡아다 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바보가 되냐 제가 바보가 되냐 패주면 저놈이 맞으니까 저놈이 졌으니까 바보가 되겠죠. 아니야 네가 바보가 되는 거요. 왜요? 바로 이 책 봐라.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저 말 잘하는 저놈이 바보야.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저놈을 패주려고 하니까 네 힘까지 쓰면은 때려서 이기는 보다는 안 때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위대하다 했는데 이 책 보면 니도 바보 되는 길이 아니야. 저놈하고 똑같이 바보 될래? 헷갈리죠, 그죠? 왜? 혼란이 생깁니다. 먼저 혼란 주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성현들의 지혜를 배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팡이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에 완성해서 심중전까지는 세계 학계에 발표할 거예요. 오늘 또 저 뒤에 지금 중국 대학 신대학교 회장 와 계시는데 빨리 만들어서 중국 대학교 상담이나 대학생 교육에 쓰고 싶다고 하고 중국인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신건강 과목에 미국 이론 가지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쪽에 하겠다. 또 PET나 이런 것들 미국 자식들이 교육하는 걸 그대로 해서 중국 애들을 미국 애들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 모델로 빨리 만들어 달라는 부탁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곧 저 검사를 국내 모델로 만들 겁니다. 학회사의 김 사장하고 지금 의논 중인데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늦을 겁니다만 여러분들도 곧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51점이면 건강하고 49점이면 병이고 이런 검사 말고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된 인간이 되느냐 이런 길을 찾는 새로운 심리학의 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